60조 원짜리 계약을 눈앞에서 놓쳤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합니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 7월 8일 오늘도 주식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아쉬운 소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투자자라면 한 번쯤 관심 있게 지켜봤을 뉴스입니다. 하나오션이 약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전에서 독일 업체에 밀렸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6일 캐나다 총리가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스, 줄여서 TKMS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이 수주를 기대하며 하나오션을 지켜보던 투자자들에게는 분명 실망스러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수주에 밀렸다는데 업계에서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 이야기는 뒤에서 반드시 다시 짚겠습니다. 이 소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사업의 규모부터 알아야 합니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은 노후화된 캐나다 해군의 잠수함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3,000톤급 비제 잠수함을 최대 12척까지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잠수함 한 척만 해도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그걸 12척이나 만드는 것입니다. 잠수함 건조 비용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30년에서 50년에 걸친 유지와 보수, 정비 비용까지 모두 합치면 총 사업비가 무려 60조 원에 육박합니다. 60조 원이라는 숫자를 잠시 실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웬만한 대기업의 몇 년치 매출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건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오션은 물론이고 우리 정부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사활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번 결과가 아쉬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왜 이 사업이 이토록 중요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잠수함 사업은 한 번 수주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잠수함을 만들어 넘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후 수십 년간 정비하고 관리하는 계약이 함께 따라옵니다. 잠수함은 한 번 사면 30년 넘게 운용하는 장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계속 수리하고 부품을 갈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두고 한 번 물면 오래가는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이번 사업도 건조 비용보다 30년 이상의 정비 비용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게다가 한 나라의 잠수함을 납품하면 그 나라의 안보를 함께 책임지는 신뢰관계가 형성됩니다. 그 신뢰는 다음 계약으로 또 다른 나라의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해군이 우리 잠수함을 쓴다는 것은 강력한 보증수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60조 원이라는 숫자는 눈에 보이는 계약 규모일 뿐입니다. 그 뒤에 이어질 수십 년의 기회까지 생각하면 이 사업의 가치는 훨씬 더 큰 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오션은 왜 이 큰 사업을 놓쳤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능이나 가격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캐나다 총리는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업체 모두 캐나다 해군의 요구 성능을 충족했고 강력한 제안서를 냈다고 말입니다. 심지어 이번 결정이 매우 어렵고 박빙의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오션의 실력이 모자라서 진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승부를 갈랐을까요? 승부를 가른 결정적 요인은 바로 안보동맹이었습니다. 독일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의 회원국입니다. 나토는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가 함께 안보를 지키기로 맺은 군사동맹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역시 나토 회원국입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같은 나토 동맹국의 잠수함을 사면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함께 훈련하고 장비를 함께 쓰고 정비 체계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려운 말로 상호 운용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같은 팀끼리 장비를 맞추면 손발이 잘 맞는다는 뜻입니다. 축구로 치면 같은 팀 선수들끼리 오래 발을 맞춘 것과 비슷합니다. 게다가 독일은 지금까지 나토 회원국의 재래식 잠수함 상당수를 만들어 온 검증된 업체이기도 합니다. 캐나다는 바로 이 부분에서 같은 나토 회원국인 독일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안보라는 예민한 영역에서 오랜 동맹의 안정감을 택한 셈입니다. 이 대목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하나오션이 진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도 가격이 비싸서도 아니었습니다. 캐나다가 안보동맹이라는 우리로서는 넘기 어려운 외부 요인을 택한 것입니다. 이건 마치 실력은 비슷한데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상대가 뽑힌 것과 비슷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오션의 경쟁력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나토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도 독일과 끝까지 박빙으로 겨뤘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오션이 이번에 내놓은 제안을 살펴보면 그 저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잠수함 성능과 빠른 납기는 기본이었습니다.
특히 하나오션이 내세운 잠수함은 지난해 진수된 최신 모델이었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물에 띄운 쉴물이 있다는 것은 큰 강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캐나다의 700억 달러 이상의 투자와 무역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2만 5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단순히 잠수함만 파는 게 아니라 캐나다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는 큰 그림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업계에서는 패키지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제품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을 통째로 묶어서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잠수함을 사주면 당신 나라에 일자리도 만들고 투자도 하겠다는 식입니다. 하나오션은 이 패키지 전략에 정석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초 독일에 밀릴 것이라는 관측을 깨고 초접전으로 판을 끌고 간 것도 이 전략 덕분이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수주전에서 하나오션은 혼자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정부 그리고 HD 현대중공업과 함께 원팀을 이루어 움직였습니다. 이것을 팀 코리아라고 부릅니다. 기업과 정부가 하나로 뭉쳐 국가 대항전처럼 수주전을 치른 것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캐나다를 방문해 외교전을 펼쳤고 대통령의 친서까지 전달됐습니다. 한 기업의 일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함께 뛴 총력전이었던 셈입니다. 비록 이번엔 아쉽게 밀렸지만 이 팀 코리아의 저력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오션의 진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에는 실제 잠수함을 캐나다 해역까지 보내 성능을 직접 시연했습니다. 말로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력을 눈앞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이 정도의 정성과 준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오션의 기술력에 자신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캐나다 현지 매체조차 한국과 독일이 보기 드물게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과는 아쉬웠지만 이 과정에서 하나오션의 실력은 세계 무대에 확실히 각인됐습니다. 이제 앞에서 미뤄뒀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수주에 밀렸는데 왜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할까요? 그 답은 캐나다 총리의 발표 안에 숨어 있습니다. 총리는 독일 TKMS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다고 말하면서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만약 TKMS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인 하나오션과 협상을 개시할 권리를 갖는다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선 협상 대상자라는 말을 짚고 가겠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는 계약을 최종 확정한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협상할 자격을 얻은 업체를 뜻합니다. 즉, 독일 TKMS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게 아니라 먼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순서를 받은 것입니다. 이 협상에서 조건이 맞지 않아 결렬되면 그 다음 순서인 하나오션에게 기회가 넘어옵니다. 실제로 큰 사업에서는 우선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틀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차순위라는 자리도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오션은 지금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결과는 완전한 끝이 아닙니다. 독일과의 협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하나오션에게 다시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가능성이 크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설령 이번 캐나다 사업이 최종적으로 무산되더라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에는 캐나다 말고도 잠수함과 군함을 필요로 하는 나라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각국의 해군 전력을 앞다투어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노후화된 잠수함과 군함을 교체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바다를 지킬 배가 필요한 나라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정교한 배를 잘 만드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몇 곳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수함이나 군함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수십 년의 기술과 경험이 쌓여야만 가능한 고도의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적다면 그 자체로 유리한 위치입니다. 캐나다에서의 아쉬움이 다른 부대에서 기회로 바뀔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오션은 이번 수주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리스 같은 나라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무대에서의 아쉬움에 매몰되지 않고 곧바로 다음 무대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한 기업의 특징입니다. 한 번의 실패에 주저앉는 게 아니라 곧바로 다음 도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 역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다른 나라를 상대로 방산 세일즈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결과를 두고도 우리 저력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담대히 도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보여준 저력이 앞으로 다른 계약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 부대에서 독일과 끝까지 겨뤘다는 사실 자체가 다른 나라들에게는 강력한 실력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 이번 한 번의 결과만으로 하나오션의 미래 전체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수주 불발의 배경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투자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자체가 아닙니다.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같은 뉴스를 봐도 투자자들의 반응은 완전히 두 갈래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을 보겠습니다. 사실 수주 결과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발표 당일 장중에 하나오션 주가는 한때 15%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수주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뜨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실제로 수주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확정되면 이 기대는 실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투자자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유형의 투자자를 보겠습니다. 이 투자자는 수주 기대감에 급등할 때 뒤늦게 올라탄 사람입니다. 좋은 뉴스가 나올 것 같으니 남들 따라 급하게 사들인 것입니다. 주가가 오르는 걸 보며 지금 안 사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수주 불발 소식이 전해지자 이번엔 겁에 질려 서둘러 팔아버립니다. 어제까지 오르던 주가가 꺾이는 걸 보며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기대에 사서 실망에 파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결국 비쌀 때 사서 뉴스 하나에 놀라 손해를 보고 파는 셈입니다. 이런 투자자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시장의 감정에 그대로 끌려다니게 됩니다. 좋은 뉴스에 웃고 나쁜 뉴스에 우는 롤러코스터 같은 투자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투자자는 다릅니다. 이 투자자도 수주 불발 소식에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사람인지라 아쉬움과 실망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팔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번 결과가 하나오션의 실력이 부족해서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인가? 그리고 이 회사가 앞으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 차순위 기회는 남아있는가? 다른 나라의 수주 가능성은 어떤가? 이런 질문에 스스로 답해본 뒤에 비로소 판단을 내립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근거로 차분히 다음 행동을 정하는 것입니다. 같은 뉴스를 봤지만 반응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계좌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이 두 투자자를 가른 것은 정보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똑같이 수주 불발 뉴스를 봤습니다. 차이는 자기 안에 판단의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좋은 뉴스에 흥분하고 나쁜 뉴스에 공포에 빠집니다. 반면 기준이 있는 사람은 뉴스를 자기 기준에 비춰 차분히 해석합니다. 이 하나의 뉴스가 기업의 본질을 바꿨는가 아니면 일시적인 사건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느냐가 완전히 다른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준은 좋은 뉴스가 나올 때보다 오히려 나쁜 뉴스가 나올 때 더 빛을 발합니다. 수주 실패 같은 부정적인 소식이 나오면 시장은 순식간에 공포로 물듭니다. 바로 그때 기준이 없는 사람은 남들을 따라 서둘러 던지고 맙니다. 공포는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파는 걸 보면 나도 팔아야 할 것 같은 불안에 휩쌉니다. 하지만 기준이 있는 사람은 그 공포 속에서 오히려 냉정하게 상황을 봅니다. 이 하락이 과연 기업의 가치를 훼손했는지 아니면 잠깐의 소음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업의 본질이 그대로라면 남들이 공포에 팔 때가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본질이 정말 흔들렸다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 구분을 할 수 있느냐가 부정적인 뉴스 앞에서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부정적인 뉴스일수록 자기만의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가 진짜 시험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뉴스와 기준의 차이를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오늘의 수주 불발 뉴스는 이미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알려줄 뿐입니다. 아무리 그 뉴스를 곱씹어봐도 그것은 지나간 결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반면 기준은 그 사건을 보고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미리 정해두는 원칙입니다.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기준이 있는 사람은 미리 정한 원칙대로 대응합니다. 반대로 기준이 없으면 그날그날의 뉴스에 이리저리 휘둘리게 됩니다. 수주 불발이라는 뉴스 앞에서도 결국 필요한 것은 자기만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투자자는 무엇을 체크해야 할까요? 첫째, 독일 TKMS와 캐나다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는지입니다. 만약 이 협상이 삐걱거린다면
차순위인 하나오션에게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시사업의 협상은 가격이나 조건을 두고 진통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사우디나 그리스 같은 다른 나라의 수주 소식입니다. 캐나다 외의 다른 무대에서 성과가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수주 소식이 들려온다면 캐나다의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세계 각국의 해군 전력 강화 흐름이 이어지는지입니다.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하나오션 같은 기업에게는 기회가 계속 열립니다. 넷째, 우리 정부의 방산 수출 지원이 얼마나 이어지는지입니다. 다만 이 신호들을 언제, 어떤 기준으로 해석할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에서 흔히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한 번의 결과에 지나치게 크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수주에 성공하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흥분하고 실패하면 모든 게 끝난 듯 좌절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진짜 실력은 한 번의 수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 번의 도전과 결과가 쌓이면서 서서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번 캐나다 사업은 그 여러 도전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한 번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 그건 역시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60조 원짜리 계약을 눈앞에서 놓쳤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라던 그 말, 이제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차순위 협상 기회가 살아있고 다른 나라의 무대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오션은 이번에 실력으로 진 게 아니었습니다. 넘기 힘든 안보 동맹의 벽 앞에서도 세계적 강자와 끝까지 겨뤘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결국 각자의 기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남겨야 할 것은 하나오션을 사라거나 팔라는 말이 아닙니다. 수주 성공이든 실패든 그 어떤 뉴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나만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소식에 무작정 뛰어들지도 나쁜 소식에 무작정 도망치지도 않는 것. 그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자기만의 투자 기준입니다. 나만의 투자 기준이 있어야 시장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 존재합니다. 앞으로도 수주 성공과 실패를 알리는 수많은 뉴스가 쏟아질 것입니다. 그 뉴스의 파도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의 의지에 중심을 잡으시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소식 앞에서도 스스로를 지켜줄 자기만의 투자 기준이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자, 여기서 투자자분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런 속사정, 다음 경기가 뭔지, 거기서 난 어디쯤 서 있는지 이런 걸 큰손들은 진작에 들여다보고 조용히 자리를 잡아둡니다. 반대로 우리 같은 개인들은 그 다음 패가 뭔지 들여다볼 새도 없이 남들 파니까 덩달아 팔고 나서 늘 한 발 늦게 후회하게 되죠. 왜 이렇게 늦을까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은 정보가 넘쳐나죠. 다만 그 쏟아지는 소식 중에 뭐가 진짜 중요한 신호이고 어떤 게 그냥 소음인지 이걸 가려내 하나로 꿰어볼 기준이 우리한텐 없는 거죠. 큰손들은 그걸 전담하는 사람을 따로 두고 재산을 불립니다. 결국 이 기준의 차이가 처음부터 판을 가르는 겁니다. 게다가 더 뼈아픈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이 한정돼 있다는 점이죠. 큰손들은 판단이 한 번 늦어도 다른 데서 매우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정된 돈으로 한두 번만 잘못 들어가도 다시 바칠 여윳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챙기는 것보다 그 한정된 돈을 어디에 어떻게 나눌지 그 기준을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국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건 정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큰맘 먹고 두 가지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전자책입니다. 투자자가 대체 뭘 어떻게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7개의 기준으로 정리한 책이죠. 또 하나는 AI 주식 기준표입니다. 복잡한 시장을 매일 대신 분석해서 오늘 뭘 지켜봐야 하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도구죠. 기준을 왜 세워야 하는지는 전자책이, 그 기준을 매일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기준표가 채워주는 겁니다. 먼저 전자책부터 말씀드리죠. 제목은 잃지 않는 투자자의 7가지 기준입니다. 감이 아니라 기준으로 수익 내는 법을 담았죠. 개인이 왜 늘 한 발 늦는지, 사기 전에 뭘 점검해야 하는지, 언제 담고 언제 덜어내야 하는지, 그리고 폭락장을 어떻게 기회로 바꾸는지까지, 특히 투자금 규모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걸
300만 원부터 5억 원 이상까지 구간별로 나눠서 정리해뒀습니다. 내 돈이 어느 구간인지 보고 거기에 맞는 스탠스만 지켜도 절반은 성공인 셈이죠. 그 다음은 AI 주식 기준표입니다. 쓰는 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첫째, 아침에 한번 열어보세요. 전날 시장에서 어떤 신호가 나왔는지, 오늘 주목할 자리가 어디인지 AI가 정리해두는 걸 확인만 하면 됩니다. 둘째, 신호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이 담을 자리인지, 지켜볼 자리인지, 비중을 줄일 자리인지 어려운 차트 해석 없이 신호만 보고 판단하실 수 있죠. 셋째, 본인 투자금 단계에 맞춰보세요. 소액이면 소액에 맞는 기준, 큰 돈이면 그에 맞는 기준이 따로 표시되니까요. 하루 딱 5분, 그거면 충분합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는 분일수록 오히려 더 필요한 도구인 셈이죠. 여기서 딱 하나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절대 리딩방 가입이 아닙니다. 유료 결제도 전혀 없습니다. 어느 종목 사라, 팔아라 찍어주는 곳은 더더욱 아니죠. 솔직히 요즘 그런 걸로 피해보신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돈 달라는 얘기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기준을 잡아드리는 자료입니다. 물고기를 던져주고 돈 받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부담 없이 받아보시고 도움이 안 되면 안 쓰시면 그만입니다. 그러니 정말 편하게 받아가세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의심하시죠. 공짜라니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단언컨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 채널을 키우려고 준비한 것들이거든요. 여러분이 받아가시고 도움이 됐다 싶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번, 그리고 댓글 한 줄 남겨주시는 거, 저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채널이 커지면 저도 더 좋은 분석으로 보답할 힘이 생기죠. 서로한테 득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의 가장 큰 강점은 한 번 만들고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 갱신한다는 점이죠.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바뀝니다. 오늘 맞는 얘기가 다음 주엔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제 자료가 아니라 여러분이 받으시는 바로 그날 기준으로 가장 따끈한 상황을 정리해드립니다. 날짜 지난 신문은 소용없으니까요.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짧게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 다음 더보기란과 댓글에 있는 링크에서 간단한 양식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 받으실 곳하고 본인 투자금이 어느 정도인지 그 정도만 표시해 주시면 전자책과 기준표를 한 번에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짜 부의 이동은 모두가 웃을 때가 아니라 시장이 흔들릴 때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공포에 팔았고 누군가는 묵묵히 자기 기준을 지켰습니다. 그 선택은 몇 년 뒤 분명하게 나뉘었죠. 오늘 그냥 지나치는 분과 오늘부터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분, 1년 뒤 두 분의 자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혼자 그 기준을 세우기 어려우셨다면 이 전자책과 기준표가 곁에서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그 출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